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는 뭐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좀 당황스러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변수가 많고 우리 예측대로 또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법인데 이번 한 주가 딱 그랬어요. 저희 예측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였던 그런 한 주였었죠. 일단 종합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일주일 동안 3.03% 하락했고 코스닥은 1.79%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 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밀렸던 이유는 질문은 다르지만 대답은 같습니다. 바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락했기 때문이죠. 국내 시총 1, 2위인 두 종목 모두 코스피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의 급락 이유와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다루어 볼게요. 이미 많은 뉴스 기사와 리포트들이 나왔지만 정리해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 하락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가 약 4% 정도 상승을 했고 다른 소부장 종목들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대 속에 시작한 이번 주 8월 9일 월요일 오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설레발이 시작되었어요. 보도들도 많이 나왔죠.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가는구나. 10만 전자 가즈아, 이재용이 나온다. 삼성전자 상한가 가자. 이런 댓글들도 제가 보았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죠. 월요일에 가석방이 결정되었는데 화요일부터 삼전이 급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일 화요일 하락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러려니 했어요. 그 전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삼전 치고는 급등했으니 하루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일 수요일 트렌드포스라는 시장 조사 분석 업체에서 4분기에 반도체 D램 메모리 가격이 최대 5%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D램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그게 4분기부터 이제 하락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D램 가격의 하락 이후로 PC OEM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수요가 줄 것이고 PC 수요, 특히 노트북 수요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D램 가격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이 D램 가격은 반도체 사이클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이 트렌드포스의 분석뿐만 아니라 최근 이런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반도체가 이제 고점이다라는 것이죠. 정점을 찍었으니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논리가 퍼지면서 화요일 급락이 나옵니다. 소부장 종목들은 기본 5%씩 빠지고요. SK하이닉스는 6.2% 하락, 삼성전자는 2.1%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PSK 같은 종목들은 개별 악재까지 터지면서 하루에 무려 11.6%까지 하락을 하게 돼요. 악몽 같은 하루였었고 반도체 주주분들은 이거 왜 이래 이러다가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그냥 장이 끝나버린 어이없는 하루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패닉셀은 하루 만에 끝나겠지, 하루 이틀 내렸으니까 됐잖아, 이건 패닉셀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날인 12일 목요일, 이번엔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표치가 충격적이에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기존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6,000원에서 8만원으로 왕창 내린 채 공개를 한 거죠. 보고서 제목이 메모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다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앞서 CLSA라는 홍콩계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을 내놓긴 했는데 이렇게 충격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모건스탠리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10만원 언더인데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내버린 것이죠. 그러자 목요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정도 하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내린 거죠. 목요일에 삼성전자가 다시 2% 하락, 하이닉스는 4.7%를 하락하게 됩니다. PSK 역시 3.3%의 추가 하락이 나오고 다른 소부장 종목들도 다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보도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목요일이다, 반도체 끝났다, 반도체 충격 이러면서 보도들이 나온 것이죠. 한편에서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 같다. 만기일이 지나면 수급이 좀 안정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의견도 나왔고요.
많은 반도체 주주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게 말이 되냐, 설마 이제 더는 안 내리겠지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13일의 금요일, 참 불길한 이름이죠. 시장은 역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쯤이면 이제 옵션 만기일도 끝나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마치 원빈 형님이 아직 한 발 남았다고 우리 귀에 때려박아 주듯이 반도체는 또 하락합니다. 반도체만 하락한 게 아니에요. 이날은 완전히 그냥 뭐 시장 전체가 급락이 나왔죠.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는 주식의 오랜 아름다운 격언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하루였습니다. 목요일이 충격이 끝인 줄 알고 검은 목요일 뭐 이런 기사를 썼던 언론들은 기사를 다시 올리죠. 뭐라고? 검은 금요일이다. 삼성전자 3.38% 하락. 이런 식으로 기사가 다시 올라옵니다. 장중에 코스닥은 3% 가까운 하락을 하게 되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장전에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8%까지 급등을 했다가 회사 쪽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공시를 내면서 역시 4% 가까운 하락으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며 장마감을 했죠. 그리고 온갖 기록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외국인들이 사흘간 삼성전자를 6조를 매도했다더라. 그걸 개미가 다 받았다더라. 외인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내다 판다. 반도체는 끝났다. 올라오기 힘들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반도체 하락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주 SK이노베이션이나 카카오뱅크 논란처럼 이번 반도체 하락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아주 분분하게 나뉩니다. 반도체가 이제 올라오기 힘들다, 끝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보았고 일시적인 패닉셀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올라올 거다, 더 갈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주의 반도체 하락은 과하다는 입장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하락이 만회가 되고 회복되고 반도체는 더 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 있죠. 내가 관심 없다라고 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의 빅 이벤트와 큰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죠.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번 주 반도체 하락의 출발이 된 게 뭐라고 했죠? 트렌드포스라는 시장 분석 업체가 PC용 DRAM 가격이 4분기부터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부터 반도체가 급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리 오래전도 아닙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엄청나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반도체 피크아웃, 반도체 고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사이클이 명확한 산업이거든요. 호황과 불황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달리던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8조였어요. 58조 8천억이라는 얘기죠. 역대급 실적이고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1년 뒤인 2019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였을까요? 1년 전에 58조니까 뭐 그때가 최고 전성기라고 하니까 조금 줄어도 한 40조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불과 1년 만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7.7조로 하락하게 됩니다. 1년 만에 반토막이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무슨 중소기업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 코스피 시총 압도적 1위인 회사가 무슨 1년 사이에 실적이 반토막도 더 난 거예요. 이게 반도체의 사이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반도체 사이클을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내년은 가야 그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몇 달도 되지, 아니 몇 주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정점을 찍었대요. 그리고 반도체 끝났다, 목표주가 하향한다. 이러니까 이걸 쉽게 납득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휙휙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욱 황당한 건 이 트렌드 포스의 전망치가 이번에 새로 나온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4분기 디램 가격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했죠. 근데 7월 30일 이 뉴스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주 전에 한번 나왔던 뉴스를 똑같이 반복한 건데 반도체 섹터 전체가 그 뉴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요?
이건 너무 큰 하락인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인데요. 트렌드포스나 외국계 증권사의 말대로 반도체의 사이클이 고점을 찍고 끝났다. 사이클이 예전보다 짧아졌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설령 진짜로 반도체 피크아웃설이 사실이다. 라고 해도 그래도 지금의 하락은 오바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을 고점으로 2019년에 삼전 실적이 박살났다라고 했었죠.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2019년이 되기 전에 이미 삼전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보다는 안 내려갔어요. 그때는 실제로 반도체 피크아웃이 나왔던 시기이고 지금은 피크아웃인가? 아닌가? 이러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어떻게 주가가 더 내려가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외국계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금요일날 SK하이닉스의 호가창 혹시 보셨나요? 10만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그야말로 처절한 호가창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10만원 이상의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외국계 증권사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지금 주가가 10만원인데 목표가로 8만원을 제시합니다. 비중 축소 의견이고 사실상의 매도 의견이에요. 가진 거 다 팔라는 거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금요일날 어떻게 하나요? 금요일에 지들은 사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다 팔라, 하이닉스는 이제 틀렸어, 매도해 라고 보고서를 써놓고 지들은 뒤에서 사고 있어요. 이 새끼들 이거 완전 양아치들인 거죠. 우리는 이런 적을 여러 번 겪었어요. 여러 번 당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2017년 10월 셀트리온 보고서죠. 모건 스탠리는 당시 10월 18일 날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로 8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 주가가 19만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가 8만원이래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뭐냐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해외 시장 진출 비전과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허황되다라는 것이었어요.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는 대표가 회사에 나아갈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결정하는 건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 방향성이 비현실적이라고 목표 주가를 60% 가까이 후려쳐버린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10월 19일 셀트리온의 주가는 8.8%의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10월 25일에 한 번, 10월 26일에 두 번, 연달아 또 내요. 세 번을 낸 거죠. 25일에 셀트리온은 5.2% 하락, 26일에는 4.9%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연달아 셀트리온의 주가는 급락이 나오게 돼요. 이 때문에 19만원이었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로 인해서 10%가 빠지면서 17만원까지 떨어지게 되죠. 비교적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5월 31일 모건 스탠리는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제시합니다. 비중 축소 의견 매도하라는 거죠. 그 전 거래일 삼성 SDI 종가가 64만원이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가 55만원이래요. 황당하죠.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에요. 들고 있는 거 다 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온 날 삼성 SDI는 역시 4%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는 아니지만 5월 26일에는 CS라는 글로벌 투자증권, 크레딧 스위스죠.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0만원에서 68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완전 미친놈들이죠. 이때 LG화학의 주가는 6.7% 하락을 하게 됩니다. LG화학이야 분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내용이니까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2017년에 셀트리온, 지난 5월에 삼성 SDI,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뒤 주가 하락이 정말 치명적이었고 주주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보고서가 나온 그 당시 1, 2주 정도 주가가 횡보하긴 했지만 그때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런 악성 보고서가 나온 뒤로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고공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공매도는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오히려 주가가 눌릴 때 기관과 외인들은 더 사더라는 것입니다. 지들이 매도 의견을 내고 목표가를 완전히 하향시켰으면 지들도 물량을 던져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자기들은 던지는 척하면서 다시 더 사더라는 거예요. 이번 하이닉스 사건도 저는 뭔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어요. 뭔가 앞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SDI와 같은 몇 거래를 횡보한 뒤에 개인 투자자들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 아닌가
라는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피크아웃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 전체가 하락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네 번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다양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크게 보면 단순화시켜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시장이 더 크냐면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2배 이상 더 큽니다. 비중을 굳이 나누면 메모리가 한 30%, 비메모리가 한 70%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이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인 게 메모리 시장 쪽인가요? 비메모리 시장 쪽인가요? 메모리 시장 쪽이죠. 그러니까 전체 비중 중에 30%인 쪽에서 세계 1등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훌륭한 거지만 비메모리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순위가 좀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1위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 비메모리 쪽에서 그러면 세계 정상권은 어디냐면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뭐 인텔이나 퀄컴, 엔비디아, 뭐 애플, AMD 이런 회사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런 회사들이 다 비메모리 쪽 회사, 반도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꾸준히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안 오르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왜 안 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은 메모리였나요? 비메모리였나요? 아까 다 비메모리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서 세계 1, 2위인 거거든요. 또 소부장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지수는 사실 잘 연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놓고 볼 게 아니라 미국에서 메모리를 하는 반도체 회사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거의 뭐 급락이 나왔죠. 한 6, 7% 정도 하락을 하는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오를 거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메모리 시장에서 메모리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하면 D램과 낸드로 나눌 수 있고 D램은 다시 PC용, 서버용, 모바일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램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버용 D램이 한 37%, 그 다음 모바일 D램이 한 34% 정도, 그 다음 PC용 D램이 한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문제가 터진 게 이 넓은 반도체 섹터 중에 메모리 중에 D램 중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PC용 D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PC용 D램의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뭐 하락한다도 아니에요. 하락할 것 같다라는 보도 때문에 게다가 이 뉴스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2주 전에 있었던 뉴스의 재탕인데 그것 때문에 이 넓은 반도체 섹터의 종목이 다 같이 하락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좋다고 강조했던 반도체 종목들 중에 OSAT라는 종목들 있잖아요. 외주 후공정 종목들. 4대장이라고 해서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이 네 종목은 D램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PC용도 아니고요. 그런데 D램에서 PC용 D램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네까지 같이 내린다? 이건 좀 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반도체 섹터로 엮여 있다는 이유로 다 같이 하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하락한다고? 라고 계속 의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의 10%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급락이죠.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은 잡주들이 거의 없어요. 시총들이 가볍지 않습니다. LB세미콘 시총은 대략 5,800억이고 테스나 시총이 7,800억이에요. 네페스도 시총이 8,300억이고 하나마이크론이 5,000억 정도 됩니다.
한 섹터로 묶여있는 이 무거운 종목들이 일주일 만에 10%씩 급락을 맞은 거예요. 연관성이 없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것.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 같다라는 것이죠. 네 말대로면 OSAT 종목들은 관련도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냐, 조정이 나왔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기관이나 외인들이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한 종목씩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전체를 일괄 매도하거든요. 이걸 이제 바스켓 매도다 혹은 뭐 패시브 자금 매도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 OSAT 종목들도 재수없게 얻어 걸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요 종목이 좋으면 요 종목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금이 어마어마한 기관과 외인들은 어떤 한 종목만 사고 파는 것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금이 막대한 어떤 외인의 세력이 한 종목 좋다고 그걸 사버리면 바로 상한가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반도체 전공정 장비다, 뭐 후공정 장비다, 또는 뭐 외주 후공정 장비 섹터가 좋다라고 하면 시총에 맞게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일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스켓 매수, 바스켓 매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구니 채로 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한 종목만 콕 집어서 그걸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전체를 사고 파는 자금이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뉴스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세력들의 큰 막대한 자금이 반도체 섹터 전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OSAT 종목들도 연관은 없지만 반도체라는 섹터에 묶여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바스켓 매도, 그냥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냐, 그래서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연관도 없는데 그냥 재수없게 같은 섹터에 묶여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하락은 재수없게 얻어 걸린 거고 좀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OSAT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많이 매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집 나간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수급이 개선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하락은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주주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좋다, 무조건 좋다, 10만 전자 가자, 버틴다, 난 버틸 거야 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와, 반도체의 개잡주를 받나, 이제 질려버린다, 나 손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반도체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1, 2주 정도 더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1번에 가까워요. 저는 좀 버티고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2번, 와, 반도체 질려버린다, 진짜 개잡주다, 나 손절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손절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 당장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이런 하락은 거의 패닉셀, 그냥 무서우니까 같이 던지는 투매 심리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건데, 이런 하락은 또 의외로 쉽게 금방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하락 때 이건 너무 오반데 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종목 2개를 더 매수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를 봐서 하나 정도 더 매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기존에 물려있던 반도체 종목들도 일단은 버티기 모드 들어갈 겁니다.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면 잘라야겠지만 1, 2주 정도 움직임 지켜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자를 건데, 이 가격에는 저도 안 자를 거예요. 더 높은 가격에서 뭐 손절을 하더라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기사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반도체가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좀 공부도 해보시고, 정말 반도체 희망이 없어서 이제 다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이 꽉 물고 버텨야 하는 구간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 SDI가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장의 큰 이슈들과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할 이야기들도 더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지니까 반도체만 다루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하시거나 또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가 아래 링크를 하나 남겨둘게요. 오픈 카톡방 링크인데 그곳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 주간 시장 많이 힘드셨죠? 힘들 내시고 월요일도 잘 휴식하시고 화요일부터 다시 성투하시면서 많은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